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2019년 7월 10일 비트코인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은 투자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때는 꼭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아주 재미난 소식들 많이 가져왔는데요. 우선은 페이스북 전 고위 임원이자 벤처 캐피털리스트가 비트코인 최적의 해지 수단이다. 그리고 20년 내에 100만 달러가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20년입니다. 20년. 이제 15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20년까지 갔어요. 20년 내에 100만 달러까지 될 것이다. 근데 이분이 이제 그러면 그냥 비트코인 와서 그냥 허풍 떠는 그런 사람이냐? 절대 아니에요. 이분을 제가 또 유심히 또 공부를 해봤는데 재미난 분입니다. 지금 여기 이제 페이스북의 전 고위 임원이고요. 전 고위 임원이고 2011년도에 이제 페이스북에서 최고 임원을 했고 이제 나왔어요. 그리고 현재 이제 소셜 캐피털의 이제 최고 경영자로 재임해 있는 상태고요. 이름은 차마스 팔리하피티아. 이름 어렵죠. 이분 이제 출신은 그 국가가 스리랑카 출신인데 굉장히 엘리트인가 봐요. 어, 임원도 하고 실제 이제 벤처 자본가도 했고 그리고 이분이 그 과거에 지금 하는 일들을 보니까 지금 그 이분 누구죠? 리처드 브랜슨이라고 영국의 이제 기업가로 알려진 버진 그룹의 회장입니다. 이분하고도 같이 사업을 할 정도로 굉장히 큰 손이에요. 그래서 이 업계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분이고, 지금 이분의 이야기가 굉장히 재미있는 게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지금 비트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론자인데요. 비트코인을 언제부터 투자를 했냐 봤더니, 과거에 벌써 100달러 선에서 이미 매집을 했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13년도 정도가 지금 그 매집을 했던 단계인 것 같고 비트코인 진짜 초창기에 투자를 했던 투자자입니다. 기본 평균 매수가가 100달러예요. 지금 현재 얼마죠? 13,800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저렴한 가격에 매수를 한 그런 인물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분의 친구들도 장난이 아니에요. 이 벤처 캐피털리스트 이분이 이제 친구들 두 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두 명이 지금 2013년도에 총 비트코인의 5%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실리콘밸리에 있는 그 두 친구가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양을 사들인 거죠. 비트코인을. 두 친구가 혹시 윙클보스 형제인가요? 아무튼 누군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기에서 이제 이름은 나오진 않았지만 정말 재미나는 스토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2013년도에 이미 투자를 했던 거 그리고 100달러에 기본적으로 투자를 했던 거. 그래서 지금 과거에 제가 기사를 또 보니까 확실히 있더라고요. 6년 전께 지금 이미 기사가 있었고 이분의 그 행보들 여러 가지를 이제 봤는데요. 보니까 지금 샤마스 팔리핫 피티아 이분이 과거에 이미 500만 달러를 이미 소유하고 있다. 비트코인을 이렇게 이제 나왔어요. 그리고 500만 달러인데 이제 1000만에서 1500만 달러까지도 소유를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인터뷰 기사예요. 그러니까 이미 500만 달러를 그때 사들인 겁니다. 비트코인을 500만 달러예요. 그리고 윙클보스 형제도 여기서 이제 언급이 되는데 자 이걸 보시죠. 그러면 500만 달러를 그때 사들였어요. 아까 가격이 얼마였죠? 100달러입니다. 평균 매수가가 100달러였어요. 자 그러면 비트코인의 지금 현재 시세로 봤을 때 지금 100달러 기준으로 해서 지금 13,800달러까지 온 상태입니다. 몇 퍼센트 상승을 했을까요? 거의 13,800% 정도가 지금 측정이 되는데 어마어마한 수익률이죠.
13,800%가 올랐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을 그 500만 달러로 그때 100달러에 있을 때 했으면 비트코인을 지금 5만 개 정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5만 개 정도를 계산해 보니까 6천 잠시만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7천억 원 되더라고요. 7천억이 넘는 금액입니다. 현재가로 따졌을 때 7천억이 넘는 금액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현재 가치로 따졌을 때 비트코인을.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비트코인 부자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까지 가지고 있다면 그 정도의 수익이 될 것 같은데 뭐 중간에 팔았을지 아니면 더 샀을지는 모릅니다. 아무튼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들고 있다면 어마어마한 수익률은 맞죠. 그러니까 그때 500만 달러를 투자했던 게 벌써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돼서 13,800%가 수익이 난 상태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분이 앞으로도 더 갈 것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20년을 내다봤어요. 정말 너무 긴 시간이죠. 이 기간 20년을 어떻게 또 투자를 합니까? 우리가 1년 버티기도 이렇게 힘든데. 근데 이분은 20년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100만 달러까지 전망을 하는 거죠. 100만 달러 갈지 안 갈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분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고 투자를 하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우리는 그럼 여기서 뭘 배워야 될까 하는 거죠. 이분의 투자 스타일은 확실히 장기적인 투자 스타일이에요. 2013년부터 이미 이 시장 비트코인을 알아봤던 거고 굉장히 성경지명이 뛰어났던 거죠. 그리고 그 두 명의 친구, 실리콘밸리에서 그 두 명의 친구들도 여기 보면 5%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비트코인의 총 자산의 총 유통액의 5%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큰 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래예요, 고래. 그러니까 친구들 뿐만 아니라 이분도 고래죠. 그러니까 엄청난 비트코인의 소유를 하고 있는 그 고래들인데 지금 봤을 때 지금 우리는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가? 보통 개인적인 투자라면 아마 여기서 100달러에 샀어도 여기 올라가서 팔았을 거예요. 아니면 여기서 정말 운 좋게 팔았다고 해도 이거를 다시 들어가지는 못했을 거예요. 보통 이럽니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이걸 절대 못 버텨요. 지금 6년이라는 시간입니다. 6년. 여러분들 6년을 한번 투자를 해보신 적이 있나요? 저도 없어요. 저도 그렇게 투자를 해본 적이 없고 6년 동안 무언가를 한 곳에 꾸준하게 들고 간다는 것 자체가 이게 인간으로서 그렇게 투자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이 웬만한 자산가나 부자가 아니고서는 그렇게 투자하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특히 이렇게 조정이 나오거나 여기에서 100달러에서 샀다고 한번 쳐보세요. 그리고 여기까지 갔어요. 그리고 다시 또 떨어집니다. 170달러 선까지. 그러니까 거의 뭐 950, 1000달러 선까지 찍었다가 10배가 갔다가 갑자기 80%가 빠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로 멘붕 오죠. 그리고 바로 팔고 싶어질 겁니다. 다시 원금 상태까지 왔으니까 보통 이럴 때 팝니다. 개인들은. 근데 이런 사람들은 계속 들고 있죠. 그리고 계속 갑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지금까지 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6년이라는 세월을 무조건 투자하라는 건 아닌데 이렇게 장기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과 그리고 그걸 기다릴 줄 아는 인내심 그런 게 있다라는 거죠. 이런 투자자들에게는. 물론 그 투자만 바라보고 살지는 않았겠죠. 다른 기업 활동들을 굉장히 열심히 또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만 목매달고 보지 않습니다. 특히 또 다른 부분들 투자했더라도 그거 이외에 다른 일들을 하면서 또 열심히 또 수익을 벌고 다른 일들을 하면서 이 진행 과정들을 그냥 지켜볼 뿐이죠. 그리고 팔지도 않죠. 다른 수익원이 또 있으니까 굳이 이걸 팔 필요도 없어요. 전망이 좋다고 생각을 한다면. 근데 벌써 20년을 내다본다고 했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들고 갈 것으로 보여지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를 배울 때에는 이런 투자의 대가들의 좀 정신적인 부분을 좀 배울 필요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물론 개인들이 따라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멘탈 관리도 당연히 힘들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배워보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우리는 1년도 버티기 힘들어 하는데 6년을 버텼다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배울 만한 가치가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뭐 이분 말처럼 20년 후까지 여러분들이 바라보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100만 달러 갈지 안 갈지는 저도 몰라요. 하지만 이런 정신적인 부분은 배울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D4RK 에너지라는 이 닉네임을 쓰시는 분이 이제 비트코인의 단기적인 전망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엘리어트 파동의 5파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1파, 2파, 3파, 4파 이렇게 이제 지나왔는데 3파, 4파가 이제 진행됐고 다시 5파로 이제 상승 패턴으로 올라가는 추세로 가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 여기에서 뭐 역헤드 앤 숄더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뭐 A, B, C, D, E 파동이 나오고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삼각수령을 깨고 올라가고 있고 뭐 다양한 좋은 흐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흐름들은 뭐 장기적으로도 좋고 단기적으로도 시세는 좋은 흐름이다라는 평가입니다. 그리고 RSI도 상승하는 방향이고 그 맥디도 위쪽으로 상승하는 방향 쪽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크립토미스트 같은 경우 비트코인에 대한 전망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지금 상단으로 지금 올라가는 형태. 그래서 지금 12,700달러 선을 이제 그 저항선으로 봤는데 12,800달러 선까지 뭐 금방 또 올라가죠.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는 위쪽으로 이제 라이징 웨지 상태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RSI도 위쪽으로 지금 쭉 상승하는 흐름 패턴. 그래서 13,300달러 선이 만약 들어간다면 이 흐름들이 이제 깨지고 올라가는 형태가 될 수도 있다라고 전망을 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모건 크릭 CEO가 비트코인 포멀선 랠리로 3만 달러를 향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건 크릭 캐피털 매니지먼트의 최고 경영자인 마크 유스코가 현재 비트코인이 파라볼릭 랠리를 이어갔다라고 하면서 또 다른 소폭의 조정을 받기 전에 3만 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바이낸스에서 고래가 비트코인 6,500개를 매도했는데 저가 매수 세력이 빠르게 소화했다라는 내용인데요. 비트코인 거래가 9일에 바이낸스 거래소에서 6,500개의 비트코인을 매도 주문을 냈다고 합니다. 근데 가격 상승을 예상하는 이제 트레이더들에 의해서 무난히 다 소화가 돼버린 거죠. 그리고 바이낸스에서 1만 2,600달러가 넘게 거래됐던 비트코인은 고래 매도 주문으로 1만 2,100달러 선으로 한번 호텔을 했는데 빠른 속도로 반등을 해버렸죠. 그만큼 매수세가 강하다는 지금 증거입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에 대한 뭐 가격 흐름 조시 레이거도 한마디 거들었는데요. 19,200달러 선 요게 이제 타겟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크립토도 같은 경우는 지금 단기적으로 이제 비트코인이 다음 저항 수준을 넘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확실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비트코인이 6자리 수, 그러니까 10만 달러까지 날아가기 전에 향후 몇 달 동안은 현재 수준에서 가격을 다지며 의미 있는 지지선을 구축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정고점을 뚫고 올라가지 않고 지금 현재의 구간을 조금 더 몇 달 동안은 현재 수준에서 가격을 좀 다지면서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지지선을 구축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는 거죠. 뭐 이런 방향성도 있고요. 바로 돌파한다라는 아까 이제 그런 전망도 있었죠. 그리고 알트 시즌에 대해서 많이들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알트 시즌 지금 현재 옐로박스에 이제 들어왔다라고 하는 건데 요겁니다.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드릴게요. 알트코인
지금 마켓캡이 지금 최저점이 이제 35% 정도까지 하락을 한 상태입니다. 전체적으로 이 피보나치 되돌림 때 0.618 구간까지 이제 온 거예요. 근데 여기를 이제 도달했다고 해서 바로 알트 시즌이 이제 도래하느냐, 요것은 이제 장담은 못해요. 요게 과거에 이런 패턴이 한번 나와서 알트코인이 확 갔던 그런 추세가 있었긴 했는데, 그런다고 해서 지금 여기에서 바로 알트코인이 그때처럼 갈 것이냐, 그거는 확신하기는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선은 지켜봐야 돼요. 이게 뚫고 내려가서 오히려 더 낮아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으니까요. 두 가지 다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알트코인 시즌이 바로 오면 너무나 좋겠지만 장기 투자, 장기적으로 좀 바라보시고 가시는 게 좀 더 마음이 편하실 것 같고, 여러분들 크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트코인들에 대해서 지금 이제 매도세가 좀 강하게 나오거나 알트코인이 좀 버려져야지 이게 그 의미 있는 반전이 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알트코인은 좀 안정적인 흐름들, 개인 투자자들이 조금씩 넘어가긴 하고 있어요. 지금 비트코인 쪽으로. 그래서 이제 흐름들이 알트코인을 완전히 외면하면 그때서야 이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개인 투자자들이 알트코인을 외면할 때 오히려 그때가 알트코인들이 가는 날이 아닐까라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또 해봅니다. 자, 그리고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투자 신탁 자산 올 들어 300%가 증가했다라는데요. 디지털 자산 운용 펀드인 이제 그레이스케일 인베스트먼트의 비트코인 투자 신탁의 자산 규모가 올해 들어 300% 이상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그럼 그만큼 이제 관심이 많이 있다라는 거고요. 이 그레이스케일은 꽤 유명한 투자 펀드죠. 투자 자산 운용 펀드이고 그 회사인데요. 지금 올해에 해당 상품의 펀드 규모가 올해 들어서만 296%가 증가를 했는데, 이와 같은 기간에 이제 S&P 500 같은 경우는 18.7%, 그리고 글로벌 다우지수는 12.9% 증가한 것에 비해서 굉장히 높게 크게 상승을 한 비율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지금 2018년 4분기에 이 회사의 투자금 중에 66%가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에 의한 것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지난해 4분기 신규 투자금의 이제 88%가 이 회사의 주력 상품인 비트코인 투자 신탁에 집중된 반면에 다른 종목들에 대한 투자는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에 지금 중점적으로 투자가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비트코인의 가격이 상승하는 이유들을 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2018년 전체 투자금 기준으로 보면 비트코인의 투자 신탁이 67%, 다른 암호화폐 상품이 33%를 차지하고 있다. 지금 비율이 그 점유율하고 좀 비슷해요. 비트코인 점유율과 알트코인의 점유율하고 비슷한 비율입니다. 67%가 비트코인, 암호화폐 상품이 33%. 그래서 그 2013년 9월에 이제 비트코인 투자 신탁 상품을 처음 출시한 이후에 그리고 이더리움, Gcash, 라이트코인 등으로 투자 대상을 확대해 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자 대상은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더리움이나 뭐 XRP도 있고요. Gcash, 라이트코인 뭐 이런 알트코인들도 지금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비트코인이 올라가겠지만 우선은 다른 투자 대상에도 관심을 기울일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기관들은 먼저 이제 비트코인에 먼저 관심을 크게 갖고 그 다음에 관심이 이제 알트코인 쪽으로도 넘어가는 현상, 그 날이 오기를 좀 기대를 해봅니다. 자, 그리고 비트토렌트 토큰 이용 다운로드 최저가 소프트웨어 출시를 했다라는 소식인데요. 비트토렌트 토큰에서 지금 이제 자체 토큰을 이용해서 다운로드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출시했다고 합니다. 9일에 콜린 텔레그래프가 이제 보도를 했고요. 이 비트토렌트 토큰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P2P잖아요. 그래서 파일을 공유하고 파일을 공유할 때 다운받는 속도가 이제 제한이 돼 있었는데 이 비트토렌트 토큰을 지불을 하면 다운로드 속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비트토렌트 토큰의 사용량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사용량이 늘어날수록 이제 활용도가 높아지고 그만큼 수요가 높아지기 때문에 비트토렌트 토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뭐 단기적으로 가격이 상승할지는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이걸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좀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참고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의 인민은행에서 페북 리브라의 대항마를 키운다라고 하고 있어요. CBDC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 발행 계획을 공식적으로 내놨습니다. 중국에서 이렇게 이제 발빠르게 움직이는 이유는 결국에는 리브라 때문이라고 하고 있고요. 리브라는 화폐의 이제 주가까지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비해서 CBDC 발행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이 분명 그 중에 보스가 하나 있을 텐데 미국과 미국 달러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엔 미국 달러를 견제하기 위한 거죠. 페북의 리브라는 달러와 연동된 코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미국 달러의 그 뭐라고 할까요? 분신이라고 할까요? 뭐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이걸 중국에선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만약 전 세계적으로 퍼져버리면 중국의 화폐 그 체계나 그리고 자신들의 이제 뭐라고 할까요? 그 지금 현재 그 화폐 권력 같은 것들이 이제 미국에 뺏길 것 같으니까 그런 것들을 빠르게 지금 이제 대처하기 위해서 지금 중앙은행에서 이걸 발행하려고 합니다. 물론 중국의 지금 현재 이그 계획들은 지금 나온 건 아니고요. 2014년도 이미 최초로 CBDC 연구를 시작하기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미리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인민은행도 그리고 2017년에도 별도 연구부서를 두기도 했었고요. 그러니까 물밑에서는 다 이런 작업들을 이미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중국이 페이스북의 리브라를 경계하는 이유는 결국엔 달러 때문이다라는 거고요. 그 달러가 결국에는 중국의 이제 화폐 전쟁으로 이제 번져지는 그것들을 이제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국 자체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인가? 암호화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죠. 지금 이제 비트코인이나 다른 암호화폐들이 이게 없애려고 해봤자 없앨 수 없는 코인이에요. 그러니까 코인 자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골칫거리죠. 중국이나 미국에서도 만약 그걸 없애고 싶어도 없앨 수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거를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좋죠. 금이나 은처럼 이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좋은 겁니다. 암호화폐 같은 경우도 그래야지 주도권을 가져갈 수가 있고 이 시장을 잡고 흔들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암호화폐를 많이 가진 쪽이 이제 우세하기 때문에 중국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움직임이 있을 가능성 충분히 기대가 되죠.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좀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전망치들 모두 다 그냥 그 전문가들이나 아니면 분석가들의 내용이고요. 저는 그 내용들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내용만 보시고 투자하지 마시고요. 투자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꼭 스스로 생각해 보시고 판단해 보시고 여러 가지 공부도 해 보시면서 스스로 공부해서 투자하시길 꼭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정리해 볼게요.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